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질문 해볼게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저는 많이 전하죠. 지금 기분이 좋아야 한다. 지금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기 위한 1순위이다 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기분 좋음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고 왠지 모를 고독감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과 함께 행복과 인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볼게요. 어느 추운 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아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러자 가시가 다시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시련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에서 안전한 적당한 거기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공허함과 무료함에서 생겨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불쾌한 일과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인해 서로에게서 멀어지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에게 거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서로 따뜻해지려는 교류의 욕망은 충족하면서도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합니다. 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고 소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오만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죠. 결국 그는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당신이 이들과 어울리고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공손함의 한계를 넓히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무언가를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는 도둑 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안갚음을 하려 할 것입니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탈리아 속담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개도 너무 큰 친절만 베풀면 얌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단련하는 훈련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인 인간 자신의 행복과 관련해 보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일상적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렇기에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다른 이의 의견을 자신의 존재에 실체하는 것처럼 보는 반면 자신에게 실제하는 것을 단순한 이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된 것과 2차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영이라 지칭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노력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허영이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잊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허영심은 수다스럽게 만들지만 자존감은 과묵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한 굳건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하려는 욕망이며 그 결과로 그런 확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은밀한 희망을 동반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자존심은 내부에서 나오는 자존감이자 직접적인 것이지만 반면에 허영심은 외부에서, 즉 간접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영심은 사람들을 수다스럽게 만들지만 자존감은 과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말하는 것보다 계속 침묵하는 편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다른 이들의 높은 평가를 받기에 훨씬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존감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간절히 자존감을 가지길 원할수록
그런 척만 할 뿐, 곧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월한 장점과 특별한 가치에 대한 내적인 강건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신념만이 사람에게 진짜 자존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확신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지 외적인 관습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확신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존재하는 한 자존감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과 마찬가지로 확신에 그 뿌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의 가장 최악의 적이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허영심입니다.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구하려 애쓰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찬사를 토대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믿는 척 해야 할 때와 믿지 않는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믿는 척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욱 대담해지고 거짓말이 점점 심해져 결국에는 들키고 말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의 일부를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척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반박에 자극을 받은 상대가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대부분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과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은 얼마나 적은 것인지, 더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불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어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병이 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명예 그 자체는 실제로는 간접적인 것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순전히 이상적인 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에 반박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고치는 말은 삼가하세요. 다른 이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모든 부조리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며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호의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연히 듣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두 사람의 바보가 이야기하는 코미디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안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에는 주관적인 면이 객관적인 것보다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배고픔이 가장 훌륭한 요리사이며 노인이 젊은이의 여인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천재나 성자의 인생에까지 모든 면에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은 그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 월등하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건강과 행복한 조화에서 만들어지는 차분하고 밝은 성품, 맑음, 생기 넘침, 통찰력과 올바른 분별력, 조화롭고 부드러운 의지와 거기에 따르는 선한 양심 등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지위와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장점들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자 혼자 있을 때도 늘 그를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명백하게도 그가 소유한 다른 모든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으세요.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기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팔기 위해 전시해 놓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밝은 성격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 이것이 건강 상태와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지는 같은 외부의 사정이나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이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때에 겪는 것과 병에 걸려 불안하고 짜증스러울 때 겪는 감정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이고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열에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몹시 기뻐하고 스스로 격려하세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좋을 것인지 혹은 아주 나쁜 것인지의 가능성이 똑같다고 할 때 우울한 사람은
불행한 결과에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행복한 결과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불행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행복한 일을 만나면 몹시 기뻐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일 중 9가지를 성공하더라도 이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한 한 가지 일에 대해 화를 냅니다. 반면에 밝은 사람은 성공한 한 가지 일에 기뻐하며 실패한 나머지 9가지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이렇게 자신에게 자주 물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보면 쉽게 저것이 내 것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하고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면에서 사물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재산, 건강, 친구, 사랑하는 사람, 아내, 자녀, 말, 개 등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체로 상실하고 나서야 우리는 그 사물의 가치에 대해 배우기 때문이죠. 또한 이렇게 권위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전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의 손실을 위험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친구를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아내를 유혹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고 자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모든 자산을 대신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거나 혹은 늙었거나 꿋꿋하거나 혹은 곱사등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이거나에 전혀 상관없이 그는 행복합니다. 예전 젊은 시절 오래된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그 단순한 진리 때문에 이 문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상투적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밝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야 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합니다. 하지만 고민과 걱정을 통해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밝음만이 행복의 진짜 동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어음에 불과할 뿐이죠.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의 직접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두 개로 나뉜 무한한 시간 사이에서 불가분의 현재라는 형태를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산을 얻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세요. 이런 인내심이 영광과 명성을 얻는 조건입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답고 푸르른 오아시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오아시스는 자기 자신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지 주위를 살피며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녀는 크게 탄식합니다. 나는 불행하고 외로운 오아시스로구나. 이렇게 혼자가 되다니. 나와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나를 발견할 눈과 내 풀밭과 나의 샘물, 야자수와 덤불을 기뻐할 눈이 사방 그 어디에 단 하나도 없구나. 모래와 바위만 가득하고 생명이 하나도 없는 사막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이 황무지에서 나의 모든 장정과 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자 늙고 새하얀 어머니인 사막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야, 만일 내가 지금 슬프고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꽃이 만발하고 푸른 식물로 가득하다면 너는 멀리서 온 나그네가 환호하는 오아시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자체로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나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그런 인내심이 너의 영광과 명성을 얻는 조건인 것이다. 어느 날 들꽃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과 세세한 부분이 전부 완벽한 것에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꽃의 모든 것이 그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 누구의 눈에 띄지도 않은 채 화려하게 피어 있다가 시들어버리지. 그러자 꽃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바보 같으니.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꽃이 핀다고 생각하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꽃을 피우는 거야.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꽃을 피우는 거야. 나의 행복과 기쁨은 꽃이 핀다는데, 즉 내가 존재한다는 데 있어.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담담함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요즘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지 않나 싶어요. 내 의견과 생각보다는 남의 의견이 중요하고 남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우쳐주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게 아닌 나만의 내면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전 책이라 읽을 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짧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두 개씩 읽고 그에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는 메시지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